여름 축제 안 간 저는 루저 앤드 아싸인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제는 젊을 때 인생을 즐기세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솔로 남자입니다. 연애도 사회생활도 취미도 뭐 하나 완벽한 건 없습니다. 밖에 있는 것보다 집에서 게임하는 게 좋고요. 아직 독립 못한 캥거루족입니다. 저축은 나름 여자친구도 없다 보니까 쓸 데가 없어가지고 잘하고 있는 듯합니다. 제 인생은요 뭐랄까요. 주변 친구들처럼 스파크 튀는 즐거운 일이 좀처럼 생기지는 않아요. 내 성향이 이런 걸 어떡할까 싶기도 하고 톡방에서 친구들이 어제 뭐 했다 어디 갔다 하는 얘기들 듣다 보면은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재테크형 자발적 아싸를 보듬어주는 익남형 덕분에 위로가 됩니다. 제가 재테크형 자발적 아싸를 보듬어 줬나요? 네. 뭐 재테크를 하려고 저축을 하다 보면 자발적 아싸가 되죠. 네. 재테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근데 문제는 엄마입니다. 애가 젊어서 즐기지를 않냐며 요즘 테니스 같은 것도 많이 친다는데 운동도 하고 살도 빼고 그런 거라도 하라면서 성화이십니다. 아니 테니스 레슨비가 주 1회 월 20만 원이 넘는데 더군다나 진짜 관심사도 아닌 테니스를 왜 떠밀려서 해야 됩니까? 그 밖에도 어머니는 결혼이며 독립이며 잔소리를 달고 삽니다. 집돌이인 저를 한심하게 보죠. 안 그래도 연애 잘하고 다니는 친구놈들이 너도 늙기 전에 여름 축제 같은 데 좀 가야 된다고 닥달하는데 아니 저도 가고 싶죠. 근데 이성에게 먹힐 외모며 내세울 조건이며 뭐 하나 갖춰진 게 없는 걸 어쩝니까? 지금도 올해 3대 여름 축제 다 다녀온 뭐 잘난 3인방 놈들 뭐 부러워 죽겠다라는 뭐 의견입니다. 뭐 3대 축제가 있나 봐요. 이제는 그냥 형 영상에 이렇게 목매는 것도 사실은 루저 아싸인 저를 재테크 때문에 일부러 안 놀아로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반대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제 인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연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분노 포인트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름 축제예요. 근데 저 때만 해도 여름 축제에 대해서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엔 그게 되게 많아졌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워터파크, 워터밤, 흠뻑쇼, 풀파티 이런 거 안 가본 사람 있어? 뭐 이런 이제 글이 있는데 보니까 뭐 워터밤 서울 해가지고 6월 24일에서 26일에 실제로 이제 행사를 했고 앞으로 뭐 전국적으로 투어 같이 하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워터밤이 뭔가 봤더니 사진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물총 들고 막 싸워요. 물총 들고 뭐 그린 팀, 옐로우 팀 막 나눠가지고 막 물총질을 하는 겁니다. 이 다 큰 어른들이 막 물총을 가지고 막 쏴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서 막 이제 음악 틀고 그리고 이제 막 DJ 나오고 뭐 이제 힙합 뭐 래퍼 뭐 이런 분들 나오고 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콘서트인 거죠. 그러니까 물총과 음악 축제. 그래서 이제 워터밤 축제인데 이제 가격이 보니까 인당 한 13만 원 얼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서 이제 재밌잖아요. 얼마나 재밌어. 거기다 또 인스타에 올릴 거 천지가 되죠. 이거 총 들고 사진 찍어야 되죠. 다리 하나 이렇게 짝다리 짚고 그런 거 해야 되니까. 거기다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있답니다. 신촌 물총 축제 해가지고 뭐 13,000원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음악은 아니고 그냥 물만 쏘는 거야. 그냥 물총질만 하는 거죠. 총질만 하다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안타깝게도 취소가 된 것 같아요. 과거에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제 신촌역에 모여가지고 물에 물총에 물 채워가지고 막 이제 쏘는 거죠. 근데 이게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막았다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유명한 건 이거죠. 싸이 흠뻑쇼. 저도 옛날에 한번 갔었는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투어를 하는데 이것도 한 12, 13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싸이 흠뻑쇼가 뭔데라고 할 때 이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막 물을 뿌립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가보니까 진짜 이렇게 막 뿌리더라고. 그래서 물을 막 그냥 말 그대로 막 흩뿌리고 이걸 또 맞으면서 또 즐겁게 또 같이 춤을 추면서 싸이 노래 흥겨우니까 이런 거 막 같이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마냥 기분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게 물에 젖고 날씨가 덥고 아주 습하기 때문에 또 옆에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음악이 흥겨워도 서서 한 몇 시간 서 있다 보면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나가기도 뭐하고 옷은 다 젖어가지고 약간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향에 맞아야지 또 재밌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좀 안 가면 약간 뒤처지는 아싸 느낌이 든다는데 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또 요즘 워낙 또 이런 인스타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뭐 물총으로 막 어른들끼리 싸우고 이러면 재밌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여기 이 사연 하나에 포인트가 많아. 테니스라도 치라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지금 테니스 열풍이 좀 분다고 합니다. 아직 대세는 아닌데 이미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왜 그러냐? 지금 MZ 세대들이 테니스로 가고 있다. 제가 저번에 뭐 허세 인플레이션 얘기하면서 골프로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골프도 약간 지금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는 테니스다.
그래서 용품 대란, 코트 예약, 광클하고 있다. 그래서 테니스 용품이 ssg.com, 쓱닷컴 기준으로 작년 대비 210%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뭐 이제 특집 기사들이 있어요. 보면 골리니가 아니다. 이제는 테리니가 떴다. 그래서 테니스 스커트 입으면 또 이쁘잖아요. 그래서 또 유니폼이 이쁘다는 건 골프랑 또 비슷하죠. 거기다 또 장비를 사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예약을 해야 된다는 거, 거기다 약간 푸르른 약간 야외 느낌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골프의 대체제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테리니 열풍이 불고 있는데 2030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거세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테리니를 검색하면은 다 젊은 여자들이 나오고 셀카를 찍거나 라켓을 들고 공을 날리고 있다. 뭐 이런 거랍니다. 그래서 테니스 치는 여자를 검색하면 7만 개 정도가 뜬다. 근데 배드민턴은 안 쳐. 맞죠? 똑같은 건데 배드민턴을 치는 분들은 보통 진짜 이 녹색과 빨간색 이런 유니폼들 입고 어디 그 체육관 같은 데서는 아니면 어디 지하에서 진짜 말 그대로 열심히 치고 계시는데, 보통 테니스 쪽은 치기보다는 보통 이렇게 서 계시는 분들이 많죠. 어쨌든 그게 인스타에 먹히는 게 있다. 근데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테니스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기 때문에 골프도 치다 보면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꽤 비싸거든요. 아무리 스크린 골프로 때우려고 해도 현장을 나가야 된단 말이지. 필드 나가기 시작하면은 뭐 돈이 막 엄청 깨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인스타 효과는 비슷한 테니스로 간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테니스도 마찬가지죠. 테니스 한번 치면 릴스 피드 같은 거 이제 일주일치 걱정은 끝납니다. 특히 릴스 뭐 걱정 안 해도 되죠. 한 번씩 탁탁 치고 한번 빙글빙글 돌면은 이제 하나씩 나오니까 컨텐츠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성분들 2030 여성분들이 테니스로 간다? 그러면 우리 남자도 가는 거야. 자, 이렇게 된 이상 테니스로 간다. 자, 골프채 산지 얼마 안 됐죠? 그렇지만 무슨 상관이야? 골프채 바로 팔아야죠. 안 그래도 비싸가지고 부담되는데 잘 됐다. 나도 골프채 팔고 이제부터 윌슨 사야 되죠. 윌슨 사가지고 나도 이제 운동복 입고 나도 제2의 조코비치 하는 거죠. 그래서 테니스로 가는 남자분들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분노 포인트 3은 친구들이 하필 인싸인 거죠. 그래서 엄마랑 인싸 친구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요입니다. 근데 어머니한테는 사실 좀 억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들, 특히 이제 한국 엄마 특 이게 있습니다. 뭐냐? 이건 여자 딸 입장인데 한국 엄마가 딸을 대할 때 0살에서 27살까지는 남자 절대 사귀면 안 되고 항상 몸가짐을 조심해야 되고 외박은 절대 금지라고 말해놓고선 28살 되면은 야, 너 결혼 안 하니? 라고 이제 엄마가 닥달하기 시작한다.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조금 과장한 거긴 한데 약간 이게 우리 엄마들의 마인드 특이죠. 엄마 아빠 마인드 특. 항상 조심하고 절대 연애는 안 돼. 근데 28살에는 바로 결혼했으면 싶어. 이게 되냐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뭐 취업하면은 뭐 알아서 다 된다고 말은 했는데 막상 취업하고 나는 그동안 맨날 게임만 하고 집에만 있었는데 야, 넌 좀 나가서 좀 여자도 좀 사귀고 좀 결혼도 하고 준비 좀 해라 하면 엄마 내가 안 해봤는데 나 모쏠인데 아이고 누구 닮아서 저래 하면서 맨날 이렇게 말만 한단 말이야. 아니 미리미리 연습을 해야지 이게 가능한 거지 어떻게 되냐고. 거기다가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같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점점 다른 길로 이렇게 푹 부러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고등학교는 같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같은 길을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친했던 애들이 점점 뭔가 인싸의 길로 막 가. 근데 나는 여전히 나는 저거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아싸의 길로 좀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엄마는 막 구박하고 막 이러면은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20대면 사실 창창한 나이인데 여기에 집에 있다라는 거 자체가 뭐 벌써 위축되고 주변에서 항상 나한테 막 뭐라고 하니까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지라고 점점 좀 좌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는, 그게 이제 이 사연으로 대표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뭐 집돌이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런 기분이 왜 드는 걸까를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건 결국에 등대가 없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 이 등대라는 게 뭐냐면은 목적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저 빛을 따라오면은 항구가 있습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저축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명확한 목적지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하는 희생이나 내가 지금 하는 선택에 당위성, 명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고 그냥 뭐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저축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는 뭐 나가는 게 귀찮으니까 집에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뭔가 그냥 대안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도의 희생은요 오히려 반발심만 더 커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하지 말래 가지고 참았다가 어느 순간 놔버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심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아주 모범생으로 살다가 대학교 가가지고 완전히 막 노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도 있고 뭔가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응축됐다가 마지막에 막 폭발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지 없이 그냥 무조건 하지 마, 무조건 희생해 하는 게 오히려 반발심을 키우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목적지를 정한다는 거는 뭐 크게 세 가지일 것 같은데 나는 누군가?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뭘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 내가 원하는 건 뭐고 내가 좋아하는 건 뭐고 나는 뭘 싫어하지를 심각하게 아주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가? 나는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있는가도 사실 미리 생각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꼴대를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 가는 길을 하나씩 레벨업을 하면서 가는 건데 그냥 방향 없이 그냥 막 이렇게 가면은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이거죠. 저는 뭐 인싸와 아싸라는 단어가 뭐 요즘에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저 때만 해도 뭐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었던 것 같긴 한데 이 인싸와 아싸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싸와 아싸를 정하는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경계선이 사실은 핵심인 것 같아요. 뭐냐? 내가 여기를 경계선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밖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싸라고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경계선이라는 거는 그냥 얘가 정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정하면 되잖아요. 나한테 경계선은 여기야 라고 생각하면 나는 인싸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 경계선 어떤 그 범위라는 거는 각자 정하기 나름인데 내가 이 개념이 없어. 내가 이 경계선이라는 게 뭔지도 몰라. 내 취향도 모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하루하루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니까 그냥 이 사람이 정해놓은 거 내 친구들이 가는 길 밖에 있으면 아싸같이 느껴지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가서 뭐 워터밤 간다고 해서 재미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것 때문에 굳이 내가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모범답안도 있고요. 정답을 항상 강요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변에서 봤을 때 한 4명이 똑같은 길 가고 있는데 나 혼자 딴 길 가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불안해. 되게 불안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건 뭐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인생에서 정답이 라는 거는 없고요. 정답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목표만 있는 거죠. 제가 이걸 어디서 경험했냐면요. 제가 2002년 때 대학생이었는데 이때 나 축구 안 보는데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2002년 월드컵 때 저 별로 축구 안 좋아하는데요 라는 그 동기애가 있어가지고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애들이. 여자애들도 그렇게 축구 안 좋아하잖아요 원래. 근데 남자애가 나 축구 잘 안 좋아해서 안 보는데 그랬더니 야 네가 한국 사람 맞냐? 하면서 막 엄청 갈궜어. 그리고 막 욕하고. 근데 2022년 저 요즘 축구 안 보거든요. 손흥민 그냥 잘하고 있구나. 잘하겠거니 정도지 잘 안 봐요. 왜냐면 별로 재미도 없고. 근데 지금 2022년에 너 한국 사람 맞냐고 축구 안 본다고 하면 이럴 사람 없습니다. 올해 월드컵 하거든요. 월드컵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실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도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 인싸든 아싸든 이 경계선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바뀐다는 거예요. 이 기준은 바뀌기 마련이다. 그래서 사실 핵심은요. 워터밤도 문제가 아니고요. 테니스도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문제인 거죠. 내 자신이 지금 기준이 없으니까 막 흔들릴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타날 때가 참 난감한 거죠. 제가 원하는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정도 노력은 스스로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뭘 원하는지는 스스로 좀 알아봐라. 그 정도 노력은 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남이 뭐라 하잖아요. 야 나가서 테니스 좀 쳐. 그러면 웬 잔소리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워터밤 같은 거 가서 야 좀 여자도 만나고 어떻게 해보자. 친구도 좀 만나고 좀 야 놀자. 즐겁게 살자. 야 싫어. 그냥 남이 정해주는 건 싫은데 또 내가 정하는 것도 싫고 내가 고민하기도 싫고 난 뭐 좋아하지라고 생각하기도 싫어. 그럼 뭘 어쩌라는 거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잔소리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내가 그 길을 안 가니까 야, 이 길을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걸 잔소리라고 뭐 치부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조언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갈팡질팡 하고 있어가지고 날 도와주려고 하는 게 잔소리입니다. 사실 내가 도와줄 마음도 없으면 잔소리도 안 하죠. 제가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왜 이게 잔소리라고 말하는 게 조금 좀 엄마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 꼴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엄마가 나가서 테니스도 좀 치고 여자도 좀 만나봐라고 말할 때는 엄마가 보통 이렇게 손을 이렇게 여기 하고 있고요. 이미 엄마가 화가 나 있습니다. 근데 아들놈은 뭐 하고 있어? 침대에서 이렇게 퍼져가지고 누워 있어. 근데 옷도 대충 벗어나 이렇게. 옷 대충 벗어놓고 이렇게 옆으로 돌아 누워가지고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죠. 머리 막 떡져가지고. 그리고 옷을 좀 걸어놔야 되는데 안 걸어놔. 저도 잘 안 겁니다. 옷 대충 벗어놨죠. 외투 벗어놓고 여기다가 이제 대충 속옷 벗어놓고 대충 잠옷 걸쳤네 마네 정도 하고 핸드폰만 쳐다보면서 됐어 내가 알아서 해 하면은 엄마 입장에서 이게 말이 안 나오겠어요? 베개 안 날아오는 게 다행이죠.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알아서 해 알아서 하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뭐라 하는 거지. 그럼 선택은 두 가지겠죠. 같이 놀고 싶으면 놀아도 됩니다. 예산 안에서만 놀면 돼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저축을 하라고 하지 저희가 자린고비가 되라고는 안 합니다. 그러면 저축을 하는 게 자린고비 아닙니까? 아니죠. 예산을 정하고 예산 안에서만 쓰면 됩니다. 그 자린고비는 아예 안 쓰는 게 자린고비인 거고요. 저축을 하는 거는 예산을 정해놓고 예산 안에서 움직이면은 그건 저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약간 다릅니다. 뭐 13만 원짜리 워터밤 뭐 비쌀 수는 있죠. 근데 그 13만 원을 내가 안 쓴다고 해서 뭐 죽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이거를 안 써서 저축을 13만 원 더 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 게임을 산다거나 아니면 모바일 현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배달 족발을 시키거나 뭐 이런 거 하면서 어차피 13만 원 쓰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항목의 차이일 뿐이지 쓸 돈 쓰는 거라면 내가 저게 정말 하고 싶으면 저거 하시고 나머지에서 13만 원 아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런 거 따라다니다가 오히려 돈 더 쓰게 된다. 저기서 끝납니까? 저희 가서 또 술 먹고 하다 보면 돈 더 쓰죠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나는 저거 하고 싶은데 따라갔다 돈 더 쓸 것 같으면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그래도 좀 하고 싶기는 한데 그러면 저것만 따라가시고 술 같은 건 안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1차에서 빠지시든지 4번 만나면 그중에 한 번만 나가시든지 이렇게 적절히 하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적절히 하는 게 참 어려운데요.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부자 되고 싶은 건지 놀고 싶은 건지 본인 스스로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되고 싶고 놀고 싶다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안에서 노는 거니까 그 안에서 적절히 해라. 그걸 넘어가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정도도 내가 컨트롤을 못하면 앞으로 투자를 하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하면 더 어렵기 때문에 더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정해놓은 플랜 안에서 내 행동을 통제하는 연습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케이스로 저는 밖에서 노는 것 자체가 재미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안 놀아도 됩니다. 안 놀아도 돼. 대신 다른 걸 제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보통 이제 집에서 뭐 하죠? 책도 많이 보시고요. 뭐 음악도 뭐 많이 들으시고 영화를 보는 분도 많고 뭐 미술을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대충 하잖아요. 그럼 쓸모없는 짓들이 일 경우가 많아요. 쓸모없다는 거는 남한테 뭔가 이렇게 써먹을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도 깊게 파고들면은 멋있거든요. 근데 영화를 대충 알아. 그래서 야, 너 그 영화 봤어? 뭐 그거 있잖아. 그거 뭐 있잖아. 저거 뭐. 그게 뭔데? 이 정도로는 말을 못 해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뭐 제가 대부 1, 2, 3을 봤는데 이 대부 1, 2, 3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면서 막 쭉쭉쭉쭉쭉 막 설명을 해. 근데 여기 있는 뭐 배우가 어떻고 막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약간 좀 멋있는데 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그 뜻밖의 여정이죠. 그 윤여정 선생님이랑 이서진 그 배우가 같이 뭐 LA 가가지고 그 시상식 같이 따라갔던 거기 있죠. 보면은 이서진 그 배우가 영화에 엄청 빠삭하잖아요. 그래서 뭐 물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까지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면은 이 사람 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겁니다. 이왕 할 거면 깊게 파고들으라 이거죠. 그러면 본인이 부자 되고 싶은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진짜 부자 되고 싶다? 그럼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파고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내가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재테크에 대한 얘기도 재밌게 떠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대충 알면은 되게 재미없고요. 깊게 알면은 정말 모든 얘기들을 다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테크를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분들은 만나면 막 10시간씩도 떠듭니다. 그게 결국에 깊이의 차이겠죠. 저는 이렇게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집돌이는 연애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땐 절대 아니다. 집돌이도 연애 잘합니다. 정확하게는 연애 못하는 사람들은 이겁니다. 이야기거리가 없는 사람이 연애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시간을 대충대충 보내니까 이야기거리가 없는 거지 집에서도 시간을 정말 내가 알차게 보내면 이야기거리가 넘쳐납니다. 왜 없겠어요? 책이나 영화, 음악
미술 뭐 말할 거리는 천지죠. 제가 이제 한 40년 정도 살아보니까 인간관계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외모가 멋진 게 아니고요. 이게 멋지더라고요. 대화를 누구랑 만나도 주도적으로 재밌게 이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누구나 관심이 있어 할 만한 아니면 아주 상식적인 얘기들, 알아두면 쓸만한 얘기들을 아주 많이 알고 있고 깊이 있게 얘기하고 물어보면 막 주크박스처럼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멋있고 부럽더라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어야 됩니다. 정말 많이 집어넣어야 되고 집어넣은 그 원재료를 잘 정리해서 요리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게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로 글을 정리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 글을 쓸 수 있다는 거는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집어넣었다는 얘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영화 줄창 본다고 안 됩니다. 전혀 안 되고요. 그 영화에 대해서 글로 한번 정리해보고 한번 이렇게 좀 연계돼서 계속 좀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여기서 오해하실 수가 있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워터밤 간다고 여친 생길 것 같죠? 절대 안 생긴다. 워터밤 가면은 그냥 물총 쏘고 그냥 물만 들이다 맞다가 집에 오기 마련입니다. 여기 간다고 여친 생기는 게 아니고 여기 가서 계기는 생기겠지만 거기서 또 얘기하는 거는 나만의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절대 안 생긴다. 그래서 유머도 연습을 하면 되고요. 대화를 잘하는 것도 연습을 잘하면 되고요. 외모도 본인이 운동을 하거나 항상 꾸미거나 항상 관리하면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결국에 모든 건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다고 해서 문제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안에서 그냥 대충 쓸데없는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있으니까 내가 바뀌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굳이 그 외부 활동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집에서 아주 내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젊을 때 즐겨라라는 말은 틀렸다. 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 즐겨라가 아니고요. 젊음 자체를 즐기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젊다는 것 자체가 시간이 많다는 거고 그 시간을 내가 아주 착실하게 보내시면 내가 뭐 30대, 40대 중장년이 됐을 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는 거 빨리 찾으시고요. 그걸 깊게 파고드시기를 바랍니다. 밖에서 물총 쏜다고 인싸되는 거 아니다.